어느덧 갱년기를 맞이한 뼈건강 여사. 친구들과의 대화도 온통 건강 이야기뿐인데요. 갱년기 골다공증이 내 뼈를 훔쳐간다? 그래,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지. 내 뼈는 내가 지킨다. 골다공증 철통 방어에 나선 뼈건강 여사의 하루. 지금 공개합니다. 오전 7시, 잠에서 깬 뼈건강 여사.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뼈건강 여사답게 칼슘 보충제도 빼먹지 않는데요. 향긋한 커피와 함께 꿀꺽.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해지겠죠? 오후 1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산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네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 뼈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까지 챙기는 꼼꼼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외출 전 마지막 관문. 바로 팔토시와 챙이 긴 모자까지. 단 한 줄기의 햇빛조차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선 그녀. 가만. 운동도 할 겸 이왕이면 계단으로 가는 게 좋겠지? 건강을 위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네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절로 뼈가 튼튼해지는 기분입니다. 나의 탁월한 선택. 이게 바로 생활 속의 운동법. 앞으로도 꾸준히 계단을 이용해야겠어. 그리고 낮 동안 야외 활동을 마음껏 즐기고 돌아온 뼈건강 여사. 어느덧 오후 6시. 출출해질 시간이죠. 냉장고에서 뭘 꺼내나 봤더니 바로 노화 방지에 좋다는 자색 고구마. 여기에 뼈 건강의 대명사인 우유를 넣고 갈면 맛도 챙기고 뼈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 건강 쉐이크가 탄생합니다. 노화 방지와 뼈 건강을 동시에 잡는 그녀만의 노하우랍니다. 뼈 건강 여사의 하루. 그녀의 뼈는 얼마나 튼튼해졌을까요? 아니 일단 건강을 엄청 챙기는 진짜 열심히 하루를 꽉 채워서 보내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 문영민 선생님 보시기 좀 나 저거 좀 따라야 되겠다 이런 거 좀 따라할 거 없어요. 네. 보통 다 저렇게 해요. 선생님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그분 뭐 별거 없대. 뭐 우유 마시고, 네네. 뭐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아 그럭저럭 나랑 뭐 비슷하다. 대충 뭐 이거 뭐 이런 거 끼고 네. 이거 안 끼는 게 더 좋아 햇볕 쐬려면. 이거 책 모자 쓰고 일단 걷다가 들어오셔서 어떤 뭐 저 적색 고구마 하다가 맞아요. 우유 부어서 그거 먹고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지 그거를 그거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 그럼요. 다 하고 있다. 그럼요 할 수 예. 있어. 난 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김유미 선생님 그 뼈 건강 여사님의 하루 쭉 지켜보셨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의 일상을? 네, 일단 이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래요? 뼈 건강이 아니라 뼈 무리 또는 뼈 약화 여사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분이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좀 고쳤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한 4가지 정도 무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가지나? 같습니다. 문영민 선생님 나 알아. 짐작하시는 게 나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지? 들어올 때부터 기분 좋더만 지금까지 좋아. 왜냐면 신동진 아나운서를 처음 만났거든. 너무 안내를 잘해줬어요 저를. 네. 오늘 처음 왔거든요 네. EBS를. 근데 이분이 뭐가 잘못되느냐? 눈을 딱 뜨자마자 일단 저는 뜨자마자 나와서 물을 쫙 마시거든요. 네. 물을 한 잔 딱 마시는데 이분은 이러고 나죠. 기지개. 기지개 필 때. 우리가 자다가 이렇게 빡빡 뻗칠 때 다리에 막 근육이 묻히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분은 막 무력에 이런 거 기지개 필 때 뼈에 무리가 팍 가는 거야. 그렇구나. 틀렸나? 예, 김유미 선생님. 제 생각에는 아침에 칼슘제를 먹은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건강 보충제도 그 먹으면 좋은 시간이 때가 있어? 있대. 어떤 거는 저녁에 먹으면 좋고 어떤 건 아침에 먹으면 진짜? 좋고. 근데 자기 전에 칼슘제를 먹으면 자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꽉꽉 채워지지 않을까. 왜냐면 몸이 쉬니까. 혹시 영양제 조용필 먹는 시간이 트레이너는 틀렸다. 네. 뭐 하나 아는 거 있으세요? 일단은 네 다른 개나 거는 잘 있대는데. 모르겠고 딱 한 가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일단 계단을 내려가는 운동이 관절에 좀 무리를 주어서 뼈 건강에 좀 안 좋지 않았나 싶거든요.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정답을 먼저 좀 볼까요? 정답이 네.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정답. 짝! 짠. 뭐야? 이건 뭐예요? 뭐요? 선크림인가요? 선크림? 네. 네. 이게 뭐가 문제죠? 체내에서 우리가 칼슘 대사를 하고 뼈 생성을 하고 하는데 비타민 D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아까 명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비타민 D가 우리 일상에서 섭취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를 보면 생깁니다. 근데 이 선크림의 SPF 수치가 높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SPF 수치가 너무 높으면 네. 자외선 B를 차단하는 효과가 높아져서 그쵸. 비타민 D 생성이 줄어들게 되고요. 아. 그래서 골다공증 이렇게 골밀도가 낮은 사람들은 SPF 수치가 좀 낮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게 좀 불안불안했어요. 어쩐지 너무 하얗게 많이 바르시더라고. 근데 솔직히 뭐 또 피부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피부 보호를 위해서 난 소중하니까 그래서 많이 바르시거든요. 적당히 명호님, 발라야 그게 되겠네요. 좀 이 저기 뼈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햇볕을 쬐는 게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들을 우리 몸에서 그 피부에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비타민 D 형성하는 건 좋은데 네. 또 너무 많이 하면 피부암의 위험성도 그렇죠. 높아지고 참 그 부분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좀 다행히도 이 일반적인 용량의 선크림을 받는 정도로는 100% 완벽하게 자외선을 차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네. 약간의 자외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충분히 비타민 D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바르지는 말고 적당량 수준에서 바른 거는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림을 보니까 이게 팔토시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맞아요. 사실 그 뼈 특히 건강을 골프 칠 때 많이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일단 얼굴을 좀 가리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나머지 그 반바지를 입었을 때 다리랑 다리, 그다음에 팔. 반팔 정도 요 정도는 좀 10분 이상은 노출해 주는 게 오히려 뼈 건강에 도움이 도움이 됩니다. 된다. 하루에 10분 정도. 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크림은 너무 많이만 안 바르고 그렇습니다. 적당히 바르면 괜찮다. 자, 두 번째. 네. 자색 고구마네요. 고구마. 자색 고구마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좋아 보이던데. 이 자색 고구마가 이 적색 식품들과 같이 안토시아닌이라는 네. 그런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뭐 항노화 뭐 식품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항산화 물질들 이런 것들이 골다공증 예방에도 꽤 중요하다고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자색 고구마의 안토시아닌이 우유의 단백질이나 이런 칼슘에 의해서 흡수가 잘 안 되고 배설되는 현상들이 일부 보고가 되고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 안전한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색 고구마 자체는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데 네. 우유랑 같이 네. 먹는 게 흡수가 낮아진다. 흡수율이 우유도 골다공증에 떨어지니까. 좋고 자색 고구마도 좋지만 네. 두 개의 병합 효과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하나 제가 첨언을 하자면 어머나.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에서 보면 건강방송에서 어떤 게 좋다 그러면 맞아. 다음 날부터 맨날 그 음식만 먹고 네네네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건강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떤 거든지 골고루 다양하게 적당히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뼈 건강 요소의 잘못된 습관 네. 세 번째. 세 번째. 커피와 아까 아침에 예. 칼슘제 드시는데 커피 드시다가 드셨어요. 네.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카페인이 칼슘이나 비타민 D 흡수하는데 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고한 성인의 성인의 그 칼슘 최대 섭취량은 성인의 카페인 섭취량은 400mg 이하지만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카페인 수준은 하루 330mg 이상입니다. 네. 따라서 권고량 이하로 마셔도 안 마실 때에 비해서 뼈 밀도가 낮아질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는 하루에 한 몇 잔 정도 마시는 게 적당한가요? 보통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우리 먹는 거에 네. 이제 카페인이 대략 100mg에서 뭐 진한 것은 한 300mg 정도 들어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연한 커피를 드시면 더 좋겠고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요. 저희 네. 커피 얘기가 나온 김에 선생님 이게 커피 그다음에 그 뭐 와인 뭐 이런 것들은 썰이 많아요. 몸에 좋대더라 안 좋다 뭐 사람 따라 다르다. 이 커피 하루에 한 잔 그거는 좋대더라.
라고 말해주세요. 심장 제가 한 잔도 마시거든요. 심장이 커피 없이 어떻게 괜찮다고. 살아요? 너무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당연은 하지 과학으로 맙시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사실 그런데 뉴스에 보면 진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네. 어떤 연구 결과 딱 나왔을 때는 좋다고. 커피를 먹으면 무슨 암의 예방이 네. 되고 좋다더라. 또 어떤 연구로 봤을 때는 뭐 어떤 건강에 안 좋고 네. 정말 헷갈리시죠? 네. 예, 원래 헷갈립니다. 예. 아직도 커피는- 설렘니까? 커피는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헐크입니다, 헐크. 옛날 알죠? 변하는 거예요. 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커피 안에는 1000종 이상의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계속 많이 먹게 되면 어떤 질병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질병은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나온 연구 결과들을 다 정리를 해서 보면요. 가장 최근까지 일단 커피는 도움이 되는 게 많긴 합니다. 일부 암을 예방을 하고요. 당뇨나 혹은 파킨슨병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악화시키는 것은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준을 높여서 이상 지질혈증,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커피가요? 실제 제 환자분들 중에 젊은 분들인데 원래 콜레스테롤 높은 경우는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젊은 여성인데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200 이상 확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130 미만이 정상인데 네네. 이런 경우에 물어보면 커피를 하루에 3-4잔씩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커피를 한 잔이나 두 잔 정도로 줄이면요. 2주 있다가 그 수치가 뚝 떨어져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건강에 좋다는 연구도 있지만 일부 안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적당량. 그래서 아까 얘기한 네네. 저는 환자분들에게 대략 한 잔에서 두 잔 정도를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꼭 커피가 마시고 싶다 하면 골다공증을 위해서는 한두 잔 정도. 연하게. 예, 연하게. 연하게. 자, 네 번째입니다. 계단. 이거는 계단을 내려가는 예. 모습인데요. 아까 조용태 트레이너님 맞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네. 예. 이 계단을 내려가는 거는 뼈에 어떻게 뭐 안 좋은 무릎에도 안 좋지 않아요? 영향이 하중 있나요? 받아서? 그렇지. 네. 명 선생님 어떤가요? 일단은 그 아까 우리 트레이너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계단을 올라가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하지만 내려올 때는 그 중력을 이기고 무릎에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물론 한 층이나 두 층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경우는 막 10층, 20층부터 내려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는 오히려 관절, 연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예방에 또 좋은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운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걷기나 뛰기 이런 그 체중 부하 운동이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저항 운동이라고 해서 그 덤벨이나 바벨 같은 무게 운동하는 거 있죠. 네. 그렇게 하면 근육도 강화되면서 뼈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체중 부하 운동이라는 게 또 있다고요, 김윤미 선생님. 네, 체중 부하 운동이 그냥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는 그런 산책 정도는 아니고 이제 뼈에 압력을 줄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하 운동 같은 걸 해주면 좋고요. 상하 운동. 네, 그래서 위로 뛰는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뼈에 압력을 좀 주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줄넘기라든지. 네.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 아닌 이런 갱년기에서 이런 운동을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서 특히 무릎 관절을 보호하면서 하는 운동들을 그래도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적절한 또 근력 운동이 병행을 하면 네. 좋을 것 같다는 그렇죠.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뼈에 좋은 운동 직접 안 배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기 시청자 질문이 많이 와 있습니다. 시청자 질문 하나 보고 네, 갈까요? 하나 좀 받아볼까요? 네. 50대 후반입니다. 병원에서 골다공증 약을 1년 넘게 처방해 주셨는데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회복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어느 자, 분이 약 대답해 복용, 주시겠어요? 처방받은 약 복용에 골다공증 대해서 약, 예, 좀 복용이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이미 되는지. 답은 제가 앞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약을 골다공증 약이란 게 골다공증 치료제거든요. 네. 이 약을 먹으면 1년에 점수가 마이너스 0.2에서 0.3 이상으로 좋아질 수 있거든요. 다만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보통 골다공증 예방한다고 칼슘이랑 비타민제를 따로 약으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요. 칼슘이나 비타민제는 효과가 없고 즉 골절 예방이나 골다공증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칼슘제 같은 경우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절의 위험성을 15%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제에 발표가 됐는데 예. 제가 쓴 논문입니다. 칼슘제 복용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도 네,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현재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것만 안 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알겠습니다. 명승권 교수님의 의견을 네. 여러분 또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처방약은
도움이 되니 의사 처방약은 선생님께서 도움이 해주시는 대로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될 수 있다. 네, 또 질문 또 네,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70대입니다. 골다공증에 자전거 운동이 좋다고 하던데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자전거 운동을 추천하나요? 했는데 이거는 어쩌죠? 김유미 선생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자전거 뭐 이제 밖에서 타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니시다가 예. 다치셨다고 네. 하니. 네. 근데 자전거 운동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운동은 다 권장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냥 이제 실내에서 뭐 이렇게 하는 자전거라든지 하면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밖에서는 어쨌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운동들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전거 운동 자체는 좋을 수 있는데 네. 바깥에서 타다 넘어질 네. 수 있으니까 그건 네. 이제 골절 골다공증에 이제 안 위험성이 좋을 수 너무 있다. 높아집니다. 질문 하나만 마지막 더 받아볼까요? 임신 8개월 차인데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태아에게 칼슘을 많이 빼앗긴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 이거 뭐 여성분들은 많이 궁금해하실 것 저도 같습니다. 뭐 아이 둘 임신해 있을 때 네. 특히 뭐 따로 더 뭐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정확한 거는 어떤 걸까요, 명 선생님? 네, 일단 그 이론적으로 보면 임신을 하게 되면 특히 마지막 임신 3개월째 그 태아의 뼈의 발육이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칼슘이 필요한데 만약에 적당한 양의 칼슘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골다공증 위험성이 높아지죠. 네. 근데 다행히도 임신 중에 골다공증은 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일반 여성보다 음식으로 칼슘을 많이 섭취하고요. 또 하나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보호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서 골밀도가 약간 떨어졌다 손치더라도 네. 바로 몇 개월 내에 회복이 된다고 되어 오, 있습니다. 반가운 얘기입니다. 자연적으로 회복에 그런 게 또 제일 될 수도 걱정되거든요. 임신 한번 해볼까 네, 봐. 네. 아주 뼈마디, 아기 나면 아주 뼈마디가 쑤셔요. 임신? 한번 해볼까? 아니 왜냐면 골다공이 튼튼히 좋아지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제 네. 저희 이제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네. 뼈 건강에 좋다는 운동 한번 배워보면서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의사 해볼까요? 선생님 두 분의 말씀을 열심히 네. 들었는데 네. 뭐니 해도 또 뭐 자전거 타러 나가셨다는 말씀까지 주신 거 보면은 네. 아무래도 네. 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조용태 트레이너님께 네. 저희가 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네, 될 것 이번엔 같습니다. 저희 둘이 같이 나가서 배워볼까요? 네. 문영민 선생님하고. 네. 어우. 요 무거운 걸 들고 가셔야 돼서 일단은 준비물이 좀 필요한데요. 네. 이런 계단 높이 정도의 낮은 네. 단과 의자 그리고 스타킹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집에 가지고 계시는 그냥 뭐 올라설 수 있는 것이면 좋고요. 물론 안전은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의자를 이렇게 쓰셨던 돌려줄게요. 헌 스타킹, 의자를 이렇게. 요거 가지고 운동하시면은 댁에서도 아주 실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따라해 네, 보시기 바로 바랍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예. 일단은 이 의자는 두 번째 운동에 쓰일 거고 일단은 계단 높이의 단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네. 이런 단만 있다면 어디서든 운동을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어요. 이 운동의 원리는 중력을 이용해서 중력을 버텨주는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왼발을 먼저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무릎을 들어서 몸통 높이까지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천천히 중력을 느끼면서 내려오고 이번엔 다시 반대쪽 오른쪽 다리를 들어주시고 왼발을 들고 그다음에 중력을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오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하면 둘, 괜찮아. 그래서 셋, 박자를 맞춰서 하나, 둘, 셋, 셋, 넷, 자, 둘, 하나, 둘, 셋, 셋, 넷. 넷. 이런 식으로 박자를 맞춰서 해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문영민 선생님, 있습니다. 저 균형 잡으시고요. 잡은 건데 그러네. 이상하네. 네. 다시 한번 그래서 해볼까요, 문영민 시청자 선생님? 여러분들 다 따라하고 계시죠? 네, 네. 하나, 둘, 셋, 넷. 중심이 잘 안 하나, 잡히시면 옆에 둘, 벽을 셋, 잡고서 하시는 것도 넷.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 셋, 네. 핫. 그리고 이제 무릎의 높이는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들어서 중심을 잡으면서 네. 내 체중이 한쪽 다리에 실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너무 과하게 많이 들려고 하시면 오히려 다치실 수 있어서 내려올 때는 천천히 네, 또 내려올 내려야 때는 되죠? 천천히 내려오시고 네. 그리고 무릎의 높이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운동이 네. 또 하나 있죠? 자, 다음은 이 스타킹, 집에 뭐 구멍난 스타킹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 스타킹을 준비해 주셔서 먼저 한쪽 다리에 묶어 주실게요. 네, 묶어서 진행을 할 거고. 자, 이 운동은 우리 복부 그리고 허벅지 전체 그리고 엉덩이 운동까지 같이 해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 매듭이 풀리지 않게 단단하게 묶어주시고 자, 그리고 예, 예, 한쪽 묶은 다리를 다음.
이렇게 밟아주실 건데 네. 내가 힘이 약하신 분은 좀 느슨하게 밟아주시고 힘이 좀 좋으신 분은 좀 팽팽하게 팽팽하게. 만들어서 네.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스타킹이 탄력이 있으니까 그쵸. 당기는 힘이 맞아요.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운동 강도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의자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의자나 벽을 짚고 중심을 좀 잡아가면서 운동을 하실 거예요. 먼저 묶인 쪽 다리를 들어서 몸통까지 끌고 올라갈 거예요. 이때 복부 운동과 버티는 쪽 다리에 허벅지 운동까지. 고관절, 그렇죠. 고관절. 그리고 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옆으로 올릴 거예요. 아, 옆으로 옆으로 근데 입어서. 올릴 너무 때는- 당기시면 조금 느슨하게 하세요. 그쵸. 밟은 데를. 옆으로 올리게 되면 엉덩이 쪽 근육이 자극이 되고요. 오. 그다음에 내려서 이번에 무릎을 편 상태로 뒤쪽으로 이때도 마찬가지 허벅지 뒤쪽이랑 엉덩이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벌리거나 뭐 높이면 그쵸. 되는 거죠. 네, 강도는 이제 이 스타킹을 좀 느슨하게 밟거나 네. 아니면 좀 덜 올리는 식으로 강도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바퀴로 해서 한쪽에 10번씩 3세트 반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행해볼까요? 같이 해볼게요. 한 번씩. 앞으로 한번 네. 네, 올린 상태에서 2, 3초 정도 버텨주시고요. 자, 다시 둘, 어떠세요, 신동진 선배님? 자, 뒤로 셋. 저는 당기세요? 옆으로 당기는 게 네. 고관절 쪽이 좀 아픈데요. 그러시면은 더 하세요, 올리는 범위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됩니다. 아, 줄여야 돼요. 네. 네.